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동두천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벌였는데 확진자가 80명 넘게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두천 일대에 산다는 거 말고 서로 연결고리도 없고 대부분 무증상이다 보니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두천시는 지역 내 모든 학교의 등교를 중단시켰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의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선 사람들 사이사이로 외국인들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이틀간 동두천시가 실시한 외국인 노동자 선제검사에서 84명의 외국인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5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외국인이 84명, 내국인이 4명 확진된 겁니다. 64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제 확인이 됐고요. 아직 20명에 대해서는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확진된 외국인들 대부분은 무증상 감염자들이었습니다. 또 노동자로 일하면서 주 생활권이 양주, 포천, 남양주, 인천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앞서 발생했던 남양주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 사례처럼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의 추가 감염 가능성과 함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포함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이에 대한 검사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몇 개 사업장인지 여부는 조사 중인 사항입니다. 동두천시는 관내 외국인 4,00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오늘로 예정됐던 유치원과 초중고교 38곳의 개학을 이틀 연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가족이 처음 확진된 뒤 지금까지 원생과 지인 등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사 및 간식을 함께 먹고 원생 간 밀접한 접촉으로 인하여 전파되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44명, 사흘 연속 300명대 중반을 유지했지만 연휴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확산세가 잡혔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어제까지 나흘 동안 2만 3천 명 넘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오늘부터 접종이 본격화하는데요. 65세 이상을 상대로 접종을 보류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해외에서 효과가 좋다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제는 접종을 해도 될지 당장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군 수송 헬기로 백신을 공수받은 울릉도에서도 백신 접종 시작 닷새 만에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11명이 차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어제까지 사실 좀 두근두근했습니다. 잠을 솔직히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또 이게 의무감이 생기더라고요. 어제 하루 백신 접종자는 1,442명. 지금까지 23,086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0.68%인 156명에게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발열과 근육통 등 모두 경증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권역 예방접종센터 등 4곳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또 만 65살 미만 정신요양 재활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9천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65살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보류된 가운데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둘 다 고령층에 높은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백신 모두 1차 접종을 한 80살 이상 고령층의 입원을 막는 데 80%의 효과를 보였고 특히 70살 이상에게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화이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실제 접종 결과들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도 65살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결정이 3월 말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각국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가지 논문과 임상시험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충분한 자료가 쌓였다 하면 언제든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국내에서 2분기에 600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인 얀센 백신이 미국에서 접종 승인을 받는 등 백신 접종과 관련한 희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6주 연속 감소하던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7주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본격화돼도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들이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00억 원어치의 땅을 14명의 직원들이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사들였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7만 가구가 들어설 경기도 시흥시의 택지입니다. 농지에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말라 비틀어져 성한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근처에 또 다른 밭도 마찬가지. 관리 흔적 없이 나무만 심어져 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 넓은 밭은 누구 건지 확인해보니 LH 직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두 농지의 소유주는 LH 직원 6명과 배우자 2명, 모두 2, 3년 전에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나무 심어놓으면 별로 관리할 게 없잖아. 거두나무라고 그러던데. 좀 사고 그랬으면 어땠어. 광명시 흥신도시 개발 예정지 일대에 LH 전현직 직원 14명과 배우자 등 모두 20명이 총 2만 제곱미터 7천 평을 사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LH 지금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땅나가 비틀어지는 그런 의심하고 있고 걔네들 탐구를 했는다고. 매입가만 100억 원, 이 중 절반이 넘는 58억 원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를 갖고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들이 땅을 산 뒤 일대 땅값은 크게 상승했고 정부는 지난달 이 택지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가 광명시가 갖다 서울이 갖다 그러니까 땅이 나와서 뭐 팔아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은 다 땅값이 올라갈 거라고 그러고 안 팔니까.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를 받고 무작위로 선정한 필지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거라며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국토부와 LH 직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땅을 사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정부가 오늘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기요금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대리기사나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들까지 모두 56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박종욱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더 많아졌습니다. 우선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한당한 소상공인들. 매출 규모는 10억 원까지로 확대됐고 고용한 직원이 5명을 넘어도 지원합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집합금지 업종은 노래 연습장과 헬스장은 500만 원, 학원은 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집합 제한 업종인 식당과 카페, PC방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영업 제한을 당하진 않았지만 여행사 같이 매출이 크게 줄어든 곳들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 전기요금도 절반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또 지원의 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외에도 대리기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최대 100만 원, 노점상처럼 생계가 어려워진 빈곤층도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렇게 모두 합하면 지원 대상은 564만 명이나 됩니다. 총 19조 5천억 원 가운데 8조 1천억 원이 이렇게 쓰입니다. 나머지는 백신을 사서 접종하거나 급하게 일자리를 지켜주는 데 씁니다. 소상공인들은 일단 반겼지만 그동안 본 손실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딱 한 달. 전기세 내고 월세 내고 뭐 내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정도죠. 뭐 주니까 받는 액수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뭐 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된 건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공개적인 행보와 갈등이 예상되는 결정을 한동안 자제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 한 언론사와 공식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두고 총장직을 100번이라도 내걸고 막겠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례적인 행보 또 직을 걸겠다는 인터뷰 내용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2단계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를 별도의 수사청에 맡기고 현 검찰은 재판에 넘길 권한만 갖는 공소청으로 개편한다는 겁니다. 그간 검찰 내 반발 기류에도 침묵을 지켰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인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 파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라며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달라며 여론에까지 호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독일과 일본, 영국 등에서도 검찰이 중대범죄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는다는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중대범죄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라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당초 대검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일까지 모아달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선제적으로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일선 검사들도 내부 전산망 등에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 내부의 수사, 기소 분리 등 아직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잘 이해한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저에게 하신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윤 총장은 작년 연말 직무배제에서 복귀한 뒤 첫 공개 행보로 내일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하는데 이 자리에서 추가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